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엔 어떠한 키워드를 보고 그에 대한 전략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바로 열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아래쪽부터 확인하시죠. 주도주가 있는 걸까요? 숨어 있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테마주가 전면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테마주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테마주가 떠오르고 있어서 묶어서 시장 분위기와 함께 좀 진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주임님께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또 한 번 초전도체는 살아났고요. 양자 강하고요. 들썩이는 테마단의 종목들 많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래도 수급 쏠림이 심화되는 시장 상황 속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해석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쯤에 한 맥신 테마쯤으로 이제 좀 테마 쪽에서 수급이 많이 쏠렸었고요. 그리고 길게 좀 이어졌던 초전도체 테마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가 좀 상당히 강한 쪽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급 내에서 셋 다 사실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연결고리에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급이 쫙 빠지는 그런 형태의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는 특히 초전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뉴스에 따른 급등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좀 쏠리게 되면서 다른 테마의 호재성 그런 여부와는 불가하게 악재의 호재라든지 악재에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한쪽이 빠지는 형태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온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실온에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작동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논문 때문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확하게 짚고 가자면 이 뉴스도 사실 한 논문 기재가 이번 달 17일 날 기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맥신도 그렇고 사실 이전에 나온 뉴스인데 좀 우연한 일치로 이제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 그런 느낌도 보이고 있고 테마주 시세는 뭐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테마주별로 1위 1비가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이 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테마주 접근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물론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새로운 테마가 생겼을 때 좀 한쪽이 시원하게 빠지는 그런 부분을 또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 내에서도 또 특히 좀 의심되는 거는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의심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임님 지금 테마주가 정말 여럿 있는데 성격이 다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신소재 관련해서는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뭐 후쿠시마만 놓고 보더라도 바로 내일이 방출이 시작된다라는 이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뉴스를 앞두고 그 테마가 형성되는 쪽 아니면 끝을 알 수 없는 쪽 여기에 대한 성격 구분이 필요할지 아니면 동일할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뉴스에 대해서도 테마주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접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후쿠시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24일부터 방류가 일단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고 뭐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입 금지 자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서울시의 정책 하나만 나오는 상태고요. 그 원자력에 대한 그 방사능 검출을 하겠다. 요 정도로만 나오는 상태인데 일단은 24일부터 좀 달라지는 것은 특히 방류 관련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일부터 달라지는 건 이전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소금 관련주 품절이 되게 되면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만 실제로 방류가 되게 되면 그 유통이라든지 소금에 대해서 과연 매출이 기여가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고르자면 특히 이슈가 새로 생길 만한 부분은 오히려 방사능 측정이라든지 모니터링 아니면은 그런 오염수 관련 정화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유효할 수 있겠다. 그래서 테마주 내에서도 일단은 좀 종목 선별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력도는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다. 어떤 이슈 안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워낙 이쪽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런 생각 동시에 하실 것 같아요. 나도 트레이딩을 여기서 하면서 기회를 노려야 될까? 왜냐면 초전도체 사실 빠지면서 끝인가? 라는 생각 하셨을 텐데 또 아닌 걸 보면은
뭔가 빠졌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를 활용할 필요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이게 테마주로 주도 업종들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펀더멘털을 좀 중시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단연 테마주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뭐 이제 가치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분들 성향상 일단은 펀더멘탈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 논리로만 뭐 이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선호하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지금 자체는 테마주로 이미 만들어진 지가 뭐 벌써 한 달 이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어쨌든 그 시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이제 뭐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테마주나 이런 매매에 대해서 좀 선호하시고 이런 재료 매매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접근해도 상관이 없지만 나의 투자 성향과 다르고 나의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차곡차곡 그 계획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투자 성향과 이제 자신의 투자 방법에 따라서 완전 갈리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완전 축제죠. 축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이전에 2차전지 쪽이 움직일 때는 거의 60조도 돌파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다시 20조도 안 되는 기조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수급이 쏠려서 이제 이런 재료 매매 하시기에는 좋은 시장이긴 하지만 새로운 테마가 생겼을 때는 차익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포지션 정리 부분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좀 대응 영역은 빠르게 하시게끔 좀 세팅을 해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까지라고 본부장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도 살짝 궁금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러면은 강력하게 돌아오는 신호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는다라는 시점을 테마주의 끝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요. 지금 개인 위주로 어느 정도 줄어든 거래대금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가 우선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죠. 왜냐면 지금 뭐 이제 장기금리채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위안화라든지 뭐 엔화 이런 뭐 유로화 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긴축적인 기조가 더 미국 쪽이 오래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조정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와 연관된 통화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것들과 다 연관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얘기하는 폭이 굉장히 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이 좀 주도 섹터가 다시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해서 테마주가 형성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테마주에 대한 매매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 조금 부각이 됐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펀더멘털상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변압기 같은 부분들 또 색조 ODM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죠.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쪽들도 뭐 이미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재료 매매만 움직인다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됐고 이제 또 다른 이슈나 이제 실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서의 조금 또 핫한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뭐 주도주나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테마주나 재료 매매에 대한 이런 시장이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에서 저희 2차전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 볼 거거든요. 연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조언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진 좋았습니다. 어제는 셀까지 움직이면서 기대감이 시작에 좀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일각에서는 테마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2차전지가 주춤하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님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테마주가 강하니까 2차전지가 쉬어간다라는 논리가 이전에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그 논리가 성립 가능한지 이게 테마 안에서만 돈이 도는 건지 이쪽과의 핑퐁핑퐁 과정인지 여기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이 기존에 같은 경우는 테마주 쏠림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뭐 지난주부터 좀 반영된 그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랑 같이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좀 붕괴되면서 테마주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실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 이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좀 더 강한 쪽은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이쪽 테마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랑 지수가 연동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깊고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해 둬야 되는 위치일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주식 포지션을 일부 줄이는 건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크로가 물론 뭐 노이즈가 상당히 많지만서도요. 이 정도의 기간 조정에서는 살짝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은 자리가 아닐까 전반적으로 시작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하반기쯤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지난번도 그랬고 섹터 쪽 수급이 쏠리면 상당히 좀 심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주도주가 되지 못한 섹터라면은 좀 일단은 피해 있을 필요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쏠리는 쪽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라는 조언은 지난주부터 계속 주시고 계시네요. 요 수급 논리 궁금하실 테니까 같은 질문 본부장님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흐름으로 2차 전지를 오늘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테마주 쪽으로 쏠리니까 2차 전지가 쉬어가는 걸지 아니면 오늘 프로그램 쪽 보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이쪽에 좀 강하거든요. 그 영향이 조금 더 거세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빠지는데 사실상 프로그램만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최근 뭐 한 10거래일 정도 봤을 때 프로그램 매도는 10만 주지만 매수는 뭐 한 40만 주 이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수에 대한 이 수량이 매도의 물량을 압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 매도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에코프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95만 원 라인에서 이제 130만 원대 정도로 이제 박스권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좀 좋게 나와주면서 좀 빠르게 반등력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피단에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4분기 이후 정도는 돼야 좀 어느 정도 해결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전에 그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 힘을 응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가셔야되는 게 좀 더 연속성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물량들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바닥권에서 조금 주어서 이제 상단 라인에서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약간 모멘텀과 트리거 그리고 약간의 좀 물량 소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로 저희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슈는 바로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오후장 저희 보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주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2차 전지 대장주 종목에 대해서는 박스권이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그 안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건지 둘 다 조정을 거치면서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조금 더 주도력을 가지고 치고 올라올 쪽 2차 전지, 반도체 어느 쪽 보십니까? 전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은 둘 다요? 네, 여전히 주도주는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도주 형식의 그 대장 종목군들의 시세를 끌어내고 거기서 이제 하부 밸류 체인 하위단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대장격인 종목군들 조금은 뭐 박스권이라든지 일단 기간 조정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후공정 업체라든지 뭐 소켓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가 상당히 너무나도 좀 높아졌다라는 점 단기간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공급
공급단과 수요단의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요가 공급을 지금 압도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도 턴키 방식으로 AMD가 이제 얘기를 한 것 자체도 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일부 조금 메모리라든지 이쪽에 대한 데이터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재고 데이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반등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낸드에 대한 가격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뿐만 아니라 사실상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 수혜를 받는 쪽이 DDR5까지 엮인다라고 한다면 후공정 업체라든지 소켓 업체 쪽이 단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눌릴 때마다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대응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를 좀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소켓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부장이 이게 좀 까다롭고 저도 질문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2차 전지 반도체의 긍정적인 면도 뭐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궁금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4월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제시 이후에 5월에 어떻게 엔비디아의 매직이 펼쳐졌는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네네. 2차 전지도 소외됐던 그 시간 동안 불안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엔비디아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어떻게 활용해야지? 이 팁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 워낙 호흡이 요즘 짧아서요. 오늘 오후는 그러면은 반도체를 볼 수 있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은 시기인지도 조언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을 우선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리스크를 더 감소하고서라도 오늘 종가까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에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 엔비디아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지난주 뭐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을 계속 좀 추천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시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현재 저는, 시점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주임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리스크를 질 만큼 매력적인 반도체 지금이라도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확인을 하고 가도 늦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지난번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관심도가 이번과는 좀 다르게 좀 많이 얕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하나 가지고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니 특히 일단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반도체 흐름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히 실적 발표가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건 뭐 엔비디아 좀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오면서 이 엔비디아 특히 뭐 HBM 아니면 AI 관련주들 관련 반도체들의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에 뭐 다른 뭐 메모리라든지 그런 뭐 다른 종목들은 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적인데 이런 밸류에이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특히 좀 나중에는 한번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재조정의 시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시점을 앞두고 사실 좀 많이 낮춰져 있는 주가들에서 좀 한번 기회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요. 다양한 의견 드렸습니다. 포인트에 맞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비중 있게 하다가 최근 뭐 테마주 쪽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해서일지 조금 관심도는 멀어진 모양새긴 한데요. 어떤 관점에서 지금은 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임님과 이야기 좀 나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뭐 코로나 잠시 이슈 있었다가 소멸, 뭐 그리고 원격 진료 있었다가 계속 봐야 되는지 물음표. 제약바이오를 볼 때 계속 본다 하면 어느 쪽에 시선을 둬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한 달 전에 비만 이쪽이 긍정적이다. 이런 포인트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뭐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뉴스 나오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뭐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라는 좀 악재성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은 이달 8월 초만 보더라도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법 가속화를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뭐 캔서 문샷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률 낮추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 뭐 원격 의료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단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지 KT에서도 비대면 관료 서비스를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 이런 만큼 이 비대면 관료에 대한 것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좀 보는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대면 키워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도 길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비만 관련해서 뭐 지난번에는 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사실 바이오 주가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았습니다만, 일단 비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특히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덴마크의 뭐 GDP를 추월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덴마크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비만과 관련한 뉴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의료와도 같은 정책으로 좀 연장선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비만이랑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지금 미국 정책에서 특히 뭐 대부분의 헬스케어 관련 정책들이 이 사망률 낮추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비만 관련 이슈, 비만이라든지 당뇨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SNS에 유명한 뭐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면서 이 개인의 소비 심리 자체가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이런 정책적인 효과와 소비자들의 이런 계속적인 수요 증가를 봤을 때는 이 비만 관료 키워드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단기적인 탄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시선이 필요한 자리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원격 진료 타이밍을 잘 잡아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가 독감 수준으로 30일부터는 하향 조정되고, 그런데 오늘 뭐 공청회가 있었고, 이게 뉴스가 살아나는 기조인지 아니면 오늘장이 단기적인 피크라고 봐야 되는지, 워낙 뉴스가 여기도 빠르기 때문에 대응법 중심으로 궁금해요. 일단 코로나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진단키트는 이제 좀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또 이전에도 좀 4월 5일에 소개를 드렸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이제 이 클리어랩 인수 그리고 이 본격적인 FDA 승인 없이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틀에서의 뭔가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지만, 단순히 그냥 코로나 확진이 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 이걸로 보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확장이 되고 그 초반에는 굉장히 좀 탄력도가 높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정말 퀀텀 점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끝날 거야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뭐 이제 하향 조치도 독감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아놨었던 그런 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체외 진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조기 진단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질병의 활용도가 높거든요. 이 진단 키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만 너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기 진단과 체외 진단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5에서 8% 정도로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기존의 이런 병을 체크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완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종목별로 좀 차별화돼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섹터에 자금이 확 몰린다, 여기를 보자가 아니라 여기도 세부적으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랭킹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개 갸웃 물음표 가득입니다. 고개 오늘 하루만 갸웃거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갸웃거리다가 이제 외면을 하게 될까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야제에서
박수가 나왔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라는 헤드라인 걸려 있는데 주가는 연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본부장님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게임 좋아하면 신작이었고 모멘텀 게임스컴 강하잖아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피해 게임으로 정말 오랜 기간 모멘텀으로 플레이가 됐고요. 네네네. 그런데 펄어비스가 이 정도면 본부장이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호재인데 차가운지, 차갑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피해 거짓이라는 네오위즈의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3관왕을 받고 나서부터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펄어비스는 평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요번에 최근에 또 넥슨 게임즈에서 게임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이 출시 당일에 중국 쪽에서 또 이제 스마트폰 게임 규제가 또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뭐 위챗 주사라든지 웨이보 지수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오픈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조금 이 차익의 기회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게임주들이 주가가 상승력이 나와서 이렇게 차익이 나올 때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와야 사실 이러한 좀 흐름들이 나오는 편인데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또 하반기에 뭐 지스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도 있고 최대 성수기에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 기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좀 부담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게임에 대한 이런 개발들이 좀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블락사키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굉장히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도 가능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게임 섹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섣부른 누른목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원픽과 함께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원픽 가져와 주셨고요. AS도 있는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임님과 원픽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원픽으로 선정해서 오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네. 뭐 제약바이오주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아까 원격 의료랑 이제 그 비대면 진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뇨 관련 얘기도 좀 몇 번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좀 키워드 맞는 게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연초에는 이제 해외 진출까지 이렇게 기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준에선 좀 늦게 좀 한번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 이전에 그 아가메트릭스라는 이제 그 네. 해외 그 사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아가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북미랑 유럽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36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특히 요번 연속 혈당 측정기가 아직 제대로 시판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수를 했다는 사실은 사실 이 빠르게 선점을 해나가겠다는 뭔가 회사의 의지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영업망 유통이라는 확보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 종목은 좀 하반기에 좀 들어서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꾸릴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2,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매수는 조금 늦게 한번 좀 눌릴 때 한번 접근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센스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부장님 AS와 함께 원픽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AS도 궁금합니다. 중국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색조 봐도 되나? 요 관점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목표가는 뛰어넘은 상황입니다만 AS 본느 해보도록 할게요. 83% 수익률 달성한 요 종목에 대한 AS 받고 원픽 이어서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1선이 이탈이 되면은 전량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색조 ODM도 하고 있지만 기초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색조 ODM이 움직일 때 못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채널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었던 한 8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뭐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있고요. 뭐 추후 이런 중국 인바운드에 따른 수혜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또 고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픽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목표가 달성 가능할까요? 원픽은요? 네, 한미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한미반도체요? 네, 제가 저번 주에는 TF이라는 이제 그 삼성양 이 소켓 관련된 부분을 좀 들고 왔어서 좀 단기간에 수익률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한미반도체를 들고 왔고요. 일단 뭐 삼성에서의 좀 추가적인 수혜도 이 종목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TC 본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증착에 대한 수직 기술들이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실상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그렇게 이 실적 발표 이전에 올리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뭐 30%, 뭐 80%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조금 뭐 피크아웃이 있더라도 가이던스만 강력하게 나오면 충분히 뭐 반도체 섹터들은 상당히 조금 희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53,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11선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살짝 조정 나왔을 때 담아보자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조언받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한창원 본부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